그러니까 이대로면 과천 신도시 개발이 장기화되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인사를 드리네요. 부동산을 잘 모르는 95%의 여러분들을 위한 저는 부추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부채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1,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3기 신도시 하면 그래서 저는 과천부터 준비를 했어요. 워낙 직장이 도심, 그러니까 강남, 여의도, 시청 등에 밀집되어 있는 우리 서울의 특성상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곳이 과천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제일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실거주를 고민하거나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본인이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은 이상 출퇴근이 용이하고 기업도 들어오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개발이 다 된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굉장히 막연하시죠? 여러분, 저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개발 계획에 대한 평가라든가 막연한 미래 가치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거주나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지만 과천 3기 신도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굉장히 막연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컨텐츠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이고요. 이번 과천 3기 신도시 인장 컨텐츠는 총 4개 편으로 구성했거든요. 1편은 과천 신도시 개발 이대로면 불가능하다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견된 교통 대란 편이고요.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 스타필드가 과천에 편이고요. 네 번째로는 언제 뭘 사라는 거야 편이에요. 여러분, 각 컨텐츠마다 나름대로 유익한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이어질 컨텐츠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컨텐츠고요. 과천 신도시 개발 이대로면 불가능하다 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불가능하다는 걸까요? 이거는 신도시 지정부터 현재까지 정부랑 원주민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공감되실 것 같거든요.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12월 19일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12월 26일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과천 3기 신도시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투기가 굉장히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묻고요. 여기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벌받고요.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부가 왜 이렇게 황급하게 지정을 했을까요? 이 위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과천시 그린벨트 월별 총 매매 거래 금액인데요. 뒤에만 한번 봐보세요. 2018년 11월부터 12월 한 20일 정도까지 약 한 달 정도간 160억 이상이 지금 거래가 됐거든요. 또 옆 화면을 한번 보시면 2018년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경기도 그린벨트 매매 중에서 과천시 그린벨트 매매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게 자그마치 13.6% 정도 되는데요. 이게 거래 규모로 봤을 때는 전체 매매 거래가 84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160억 정도가 거래가 된 거예요. 과천에 엄청난 관심이 몰렸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6일 전까지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거래는 용납을 못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굉장히 급하게 지정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꿀팁이라면 꿀팁인데요.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경매를 받으면요,
아까 지정 목적이나 뭐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래 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빈틈을 이용해서 일부러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거래를 안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경매로 받아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로 받으면 이게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어쨌든 이런 제도적 빈틈도 있어요. 무튼 정부는 보상에 대해서 생길 반발 의견을 듣기 위해서 1월 2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태양에서 발생하는 빛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을 해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에 다시 판매를 해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자체와 주민 모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뿐만 아니라 용적률 1300%짜리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을 허가를 또 해줬어요.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원주민들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신도시로 지정이 되자마자 6개 정도의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반대 단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1월 25일을 시작으로 보상에 대한 반발 시위를 진행했고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취지 자체는 좋지만 반대 추진위원회까지 꾸리면서 본격적인 반대 활동을 예고를 했거든요. 반대 자체에는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검증되지 않는 사업이다 정도인 듯해요. 그리고 이 용적률 1300%짜리 초고층 오피스텔도 허가 자체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절차가 맞냐? 라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계시고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보통 본인의 거주지가 신도시로 지정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격하게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핵심은 보상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과천 3기 신도시는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 47만 평 규모로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특히 과천동, 주암동 일대에는 관상식물을 전문적으로 재배를 하는 화훼단지가 있어요. 근데 이 일대를 개발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기존 화훼인들의 사유지를 국가 명의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정부에서는 두 가지 보상 방식을 고려 중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거의 반강제적인 환수 조치인 수용 방식. 두 번째로는 땅으로 돌려주는 대토 보상. 이 두 개를 고려 중인 것 같아요. 일단 수용이라는 거는 금전으로 하는 보상이긴 해요. 근데 3기 신도시로 묶인 이 일대는 벌써 20, 30년 전부터 화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미 약 50년 이상을 이분들의 터전의 생업을 보호하고요. 난개발을 막자라는 취지로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로 묶었겠죠.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해 놓은 구역이기 때문에 토지 가치 자체가 여러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수용은 시세대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발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발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나 오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3기 신도시 일대 토지는 여기가 그린벨트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보상을 받을 게 분명하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주진 않을 테니까요. 심지어 헐값에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데요. 현재 제도라면 38% 수준의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원주민분들은 어디 가서 다시 생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토보상도 현금 보상이 원칙이긴 해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현금 또는 채권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대토 보상 경우에는 양도세를 10에서 15% 정도 감면을 해주긴 해요. 근데
화해인들에게는 이것도 현실성이 없는 보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세요. 일단 보상받는 토지 면적을 시행사에서 정해요. 이 대토보상은. 그래서 이 대토보상 자체를 신청을 할 때 토지로 보상받는 면적을 이 화해인들 입장에서 몰라요. 개발이 된 이후에 생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면적의 토지를 받으면 이 분들의 삶은 이제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 지역에서 20, 30년 동안 터 잡고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누가 봐도 가치가 오를 것 같은 내 땅을 과천이 아닌 다른 지역의 땅으로 돌려받는다고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토지 보상을 전부 현금으로 하게 되면 이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재과열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제 생각에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합당한 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보상 방식대로라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대로면 과천 신도시 개발이 장기화되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4월 중에 대규모 시위를 또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임장을 다니다 보니까 과연 그럼 보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천 원주민분들은 이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라는 궁금증이 저는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장을 보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가봤는데, 제가 항상 임장을 할 때는 근처에서 가장 오래된 것 같은 슈퍼에 꼭 들어가 보거든요. 이분들은 해당 지역에서 워낙 오래 거주하시다 보니까 거의 모르는 게 없는 분들이에요. 단순 정보로 투자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여러분들도 투자나 실거주 하실 때 한번 이용해 보실 분들은 해보세요. 지역의 장단점을 이분들만큼 잘 아시는 분들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슈퍼가 제가 못 찾았는지 없어서 오래된 것 같은 상가들에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러시더라고요. 도시 정비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워낙 조용한 과천에 신도시 개발, 초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 못하겠다. 그냥 원래처럼 조용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초고층 오피스텔 허가 관련된 부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밝히고 만약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건립 자체를 무효화하자라는 취지로 최근 제가 알기로는 TV 프로그램에 제보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컨텐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왜냐면 이 시점이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첫 번째, 공시지가 대비해서 2.5배에서 3배 이상 현금 보상을 하고 이 보상에 따른 양도세 감면 또는 면제로 보상 방식 자체가 협의가 됐어요. 그런 완료됐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하시거나, 두 번째,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해서 땅으로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이거를 개발 이후에 지금 기존에 터 잡고 있는 화해인들, 즉 원주민들에게 인근 지역의 상업지 땅으로 돌려준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하시거나, 세 번째, 대토보상에 대한 주민 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하시거나, 실거주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된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청약이나 이런 걸 시기적절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남은 3편의 컨텐츠에서 만나보기로 해요.
여러분 오늘 컨텐츠 어떠셨어요? 신도시가 지정이 됐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투자, 실거주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오히려 더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남은 3편의 컨텐츠를 보면서 이 고민에 대해 조금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편은 예견된 교통 대란 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또 봬요.